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는 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AI로 무슨 일을 할지 저희가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조사를 했는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처방이 갔는가, 어떤 부분에서 비대면 진료가 활용이 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 우리는 그걸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본 적이 없다가 맞다는 얘기죠. 몇 번의 터치, 단 몇 분의 화상통화. 우리는 그토록 바라던 편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진료, 과연 안전할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미 2만 3천여 의료기관, 492만 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습니다. 이 숫자, 혁신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위험의 전조일까요? 관리 사각지대 아래 비대면 진료 약 처방이 오남용되는 실태를 구매자의 주장 말고는 실제 몸무게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가수 싸이가 복용한 약물은 수면제 스틸록스와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입니다. 모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료계는 사안이 중대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현장의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절반의 진료라 부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여러 문제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와 청소년의 조지는 더욱 위험합니다. 증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오진과 진료 지연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비대면 진료 소송의 66%가 오진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본인 확인도 허술합니다. 대리진료와 청소년 약물 남용의 위험은 여전히 큽니다. 일부 플랫폼은 의료보다 산업적 논리에 치우쳐 불필요한 처방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사고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입니다. 편리함의 이면에는 환자의 위험과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화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AI로 무슨 일을 할지 저희가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목소리도 변조가 가능하고 엉성하다. 개인정보 보호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반대쪽도 있어요. 의사가 정말로 처방을 내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접속해서 지금 내가 진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의사라는 인증도 필요하다는 거고 자꾸 편리함, 기술의 발전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의료사고가 났다, 분쟁이 발생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줄 건지. 비대면 진료는 원래 도서벽지 주민, 군인, 재소자처럼 의료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조적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전면 허용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시범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입법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안 됐을 거예요.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전화진료를 허용을 해줬죠. 환자에 대한 안정성, 그 다음에 시스템의 안정성도 우리가 보질 않았고 눈 감아버린 거죠.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시범사업 중이거든요.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서 시범사업 평가도 안 하고 봄사업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용량이 늘었다, 안전했다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실제 발생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492만 건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4년 동안 진료한 횟수가 얼마가 될까요? 1년에 한 6억 건 이상.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0.8% 정도? 그러면 그게 어떤 진료에 이용이 됐는지를 사실 분석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환자가 이용을 했는가. 사실 그런 내용을 한 번도 언론에도 나온 적도 없고 복지부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광활한 국토의 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의사와 병상수 모두 OECD 상위권. 걸어서 몇 분이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나라죠. WHO도 비대면 진료는 대체가 아닌 보완적 수단이라고 강조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까요? 대한의사협회는 제도화가 된다면 반드시 4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초지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얘기하는 초지는 아예 모르는 환자를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인 정보가 파악이 안 돼. 그런데 화상으로 얼굴만 본 이런 경우에 무슨 방법으로 어떤 권리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처방을 할 수 있냐. 그 환자를 한 번이라도 보지 않은 사람이 처방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면 진료가 저희가 원칙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진료가 아니라 아주 좁은 범위에서 좁은 영역에서 보완할 수 있는 진료라는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원에서만 하는 게 일단 원칙이어야 한다. 일종의 단골 의원, 내가 많이 보고 내 병력을 알고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처방을 받는 게 원칙이어야 하지. 병원으로 간다거나 그럼 병원으로 간다는 건 되게 내가 사는 지역하고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 가서까지 진료를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비대면 진료만 하는 기관은 만들어지면 안 된다. 만약에 비대면 진료만 계속 하게 된다면 환자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병력 파악도 안 되고 비대면 진료는 검사를 진행할 수 없잖아요. 또 환자 상태가 계속 변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이 투약만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죠.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안전성 문제를 지적합니다. 여러 논란 속에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의 법안과 정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안에는 플랫폼 규제, 처방일수 제한 같은 안전장치가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제기해온 문제들이 논의 과정에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초진 허용 범위, 불명확한 책임 구조, 개인정보 보호 등은 아직 미비합니다. 환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접근하는 게 대한의사협회 원칙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정말로 환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 저희하고 의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선박을 타고 원양으로 나가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초진하자. 그런 내용들은 포함이 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도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의사도 보호를 받아야 하죠. 의료진들이 이야기한 걸 따르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병원에 오라고 했는데 안 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면책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분들도 지역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아니면 산업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죠. 회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하나하나 다 살펴가면서 준비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비대면 진료는 이미 제도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편리함 뒤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논의 중인 제도화는 그 물음에 답하고 있는 것일까요?